자, 그럼 LG화학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한 날짜인 6월 3일에서 7월 3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을 조금 더 줄여보면 보름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에 있고, 또 2주일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여전히 외국인이 상당한 순매수 우위에 있죠.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받쳐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 6월 한 달 동안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약간은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받쳐준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SK에너지솔루션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슈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스윙 투자에 맞게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제가 이 종목은 지난달에 정말 수없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고 7월 달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DI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과 11선, 이 5일선과 11선하고도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수세를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강한 순매수로 보여주었지만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U+, 제가 이 종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LG이노텍, 이 종목과 같은 시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이때 종가 기준으로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린 당일 이때보다 주가가 소폭 하회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6월 3일부터 7월 3일 한 달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모두 매도보다는 순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날짜를 조금 좁혀서 보름 동안 확인해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에 있네요. 그럼 2주 약 14일 동안 확인해도 여전히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자, 지난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약간은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급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이 여전히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잦아들게 된다면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LGU+가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61선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또 61선까지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투자하기 좋은 종목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종목들의 현재 상황과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리딩방도 아니고 또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종목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왜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는지 이런 점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동일하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을 더해서 투자를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CMO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CMO 기업이라는 것은 위탁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올 3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하고 주가가 크게 밀린 뒤에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제가 여기 추세선을 그었는데 주가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약 2천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순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수급을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기간을 과거에서 최근 구간으로 조금씩 좁혀볼게요. 먼저 보름간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간의 순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 약 14일 동안으로 줄여봤을 때는 여전히 기관이 순매도 우위에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자, 이번 주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기관의 순매도를 추월했고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 순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을 보더라도 6월 8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신청했고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식약처에 임상 3상이 제출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뒤에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충분히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슷한 종목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난주 금요일날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가 조금 압축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 당시에 강하게 큰 하락을 보여줬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종목, 자, 하이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당시에 거의 3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13만원까지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의 위치 모두 양호하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위치에 왔을 때 한번 잘 공략해 본다면 충분히 스윙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지금 보시는 하이브입니다.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때죠,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 8%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블록들 규모로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약 7.2%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크기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지금 그 뒤로 밀리지 않고 갭을 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하이브의 수급을 살펴보면 6월 29일
이날은 블록딜 당일이었기 때문에 기타 범위에 잡혀있는 대량 순매도 금액,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순매수 금액을 보면 원래 평균적으로 합산했을 때 0에 수렴이 돼야 되는데 개인과 외국인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 29일 수급 전체 순매수 자금을 볼 때 약간은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9일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3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블록딜 직전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를 보더라도 충분히 갭을 메울 수 있는 21선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갭을 메우고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삼성전기,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지난 5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삼성전기의 수급을 보면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 위에 있고, 또 기간을 줄여보면 보름간을 봤을 때는 약간의 수급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것 같고, 또 2주 동안의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수급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거래일째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을 봤을 때 어쩌면 반등 초입 단계의 수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60일선을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을 체크해 보면서 여기 60일선, 이 60일선을 돌파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투자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주말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종목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인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